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한 발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고 차베즈와 정치적 연대를 맺으면서 입지적으로 권력을 이제 가져갔던 게 마두로 지도자인데 2013년에 대통령이 되고 2선, 그때 2024년에 3선까지 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허탈감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부당함을 주장을 했어요. 그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세 군데를 겨냥해서 부당함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 판사에게 이건 기소 인정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러시아, 즉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국가들에겐 도움 요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마두로 정권의 잔장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신은 아직 건재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미국은 사실은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각된 게 맞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전까지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국가원수의 면책 특권이 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서 사실 인정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특권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리에가 사건이라고 파나마의 지도자를 데려와서 1991년에 40년 선고를 받게 한 이게 있거든요. 마약 사범입니다. 그때 범죄 가담자는 특히나 면책 특권이 없다, 이런 논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연방 법원의 판사 엘빈 헬러스타인이 친트럼프 성향도 아니고 원칙대로 재판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기소 인정 여부부터 국제법적인 측면까지 같이 참고를 해서 기소 인정 여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우선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 정국이 이제 벌써 혼란 국면에 들었습니다. 네. 물품 사재기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90일간 비상 선포 기간에 통치를 하게 됐지만, 취임 선서를 하자마자 드론이 이제 침입을 해서 총격전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네. 이제 상당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부통령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전국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마두로 정권의 잔당이 그래도 통치를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미국과는 최소한의 공조를 하겠죠. 그게 시나리오가 하나 있겠고, 마차도하고 곤잘레스가 이제 연대를 해서 야권 지도자가 사실은 친미 정권을 만드는 게 하나 있겠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크게 보면 네.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디로 갈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군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행보에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나요? 사실 미국에서는 국내 사법 집행을 이제 2020년에 공소장 작성했던 것을 이제서야 집행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국제법 위반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있죠. 근데 유엔 헌장으로 보면 다른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이제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돼 있고요. 네. 군사력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위권, 그건 유엔 헌장 51조에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에 포함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해당 국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세 개 다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사실은 어떠한 결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네. 미국에 따라서 미국에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달려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찬반 양론이 갈릴 수밖에 없고, 기존 유사 입장국인 영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미국 쪽의 편을 드는 상황이었고, 중국과 네. 러시아는 비난하는 상황.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는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국제사회가 앞으로 미국의 행보를 지켜만 볼까요?
사실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주권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대러시아 고강도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네.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국제정치 공학상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유보나 아니면 입장을 표명을 좀 모호하게 하는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유엔은 국제법과 국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 본부로서 목소리를 내오겠죠. 그게 이제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아이러니한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결집을 해서 국제법과 국제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도 같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와중에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이죠. 작년 1월에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란드의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 메가 목표를 위해서 군사력까지 동원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말이 허언이 아니다. 1년이 지나서 허언이 아니다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실제 메가 진영에서는 힘이 곧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느 국가도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은 상태라 사실은 1년 전하고는 다르게 실체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린란드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중국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예, 중국이 소가리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소가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중국하고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경제적 공생관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했고 더군다나 마두로가 체포돼서 압송되기 바로 전에 중국 특사단인하고 이제 면담까지 접견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돈독한 네. 상황인데 그게 이제 소가리라면 소가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기회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은 중국이 2049년까지 중공몽을 달성을 해서 재편된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패권의 그 위상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데 템포를 당길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그 시진핑 주석에게 타이완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입장에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타이완을 통일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군사 대비 태세죠. 그 2027년까지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서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국제사회가 여론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면 대만 시민의 결사항전 의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 복잡한 시나리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중국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권 국가를 군사력을 사용해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타이완은 중국의 내정 문제인데 그걸 중국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셈법을 가동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강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역량을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강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국제 질서가 전후 80년 동안의 공식을 갖고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그 80년을 뛰어넘는 그 전에 국제 상황까지도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마지막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